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 김연아입니다. 파데나 비비를 이제 쓰시게 되면은 그 선크림을 원래 쓰는 양만큼 그 비비를 충분히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얇게 화장을 한다고 치면은 SPF 2 정도의 차단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진짜 두껍게 화장을 해도 SPF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크림만큼의 충분한 이런 우리 차단 효과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선크림은 꼭 사용하시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를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게 실제로는 정말 많은데요. 그 손가락 2마디라고도 얘기하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얼굴이 조금 더 작다 보니까 한 0.6에서 8g, 남자들은 0.8에서 1g까지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양입니다. 어떻게 바르셔도 상관은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 편한 방법대로 바르시되 구획을 좀 나눠가지고 바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르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안 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 안쪽 부분이나 여자분들은 헤어라인, 또 그리고 화장하다 보면 귀 뒤라던가 목 뒤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바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귀에서 진짜 피부암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나이 드신 요 귓바퀴에 광선각화증이라고 해가지고 빨갛고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귀 뒷면이랑 목 뒤랑 해가지고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중에 피부 노화가 오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햇빛을 받아서 피부가 딱딱해지는 질환인데 이게 그냥 두다 보면은 나중에 피부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치료해 주셔야 되는 질환이에요. 이렇게 부위부위 생기는 게 많아가지고 햇볕 많이 받는 귀 뒤라던가 위에는 이제 코에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아랫입술이라던가 그리고 목 뒤라던가 얼굴에서도 이렇게 눈썹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데 많이 생겨요. 평상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얼굴에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보습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선크림을 사용하는데 좀 이제 건조한 날에는 이런 뭔가 이제 보습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선크림을 주로 사용하고 그게 아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살색빛이 도는 그런 선크림을 사용하고 출근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다 보면 저는 걸어서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때는 이렇게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는 이런 애들을 조금 덧발라서 2시간 간격으로는 조금 어렵고 한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해서 덧발라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이제 그 자외선 차단 효과는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물이랑 기름을 섞어서 만든 애들이다 보니까 물이 좀 더 많은지 기름이 많은지에 따라서 제형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선크림은 무조건 자기한테 편하고 맞는 걸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물이 많은 제품들 예를 들어 스프레이라던가 아무래도 발림성도 좋고 이게 흡수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답답함 없이 사용하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면은 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땀을 조금만 흘려도 다 지워지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기름이 많은 밤 같은 이런 제품들은 진짜 코팅도 좋고 진짜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굴에 바를 때 이게 너무 넓어요. 이게 작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는 좀 넓거든요. 그래서 바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쪽이나 이런 데 안 발린다고 얘는 구석구석 바르기가 어려워서 몸에 바를 때는 진짜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얘가 그나마 작아서 저도 들고 다니는 애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얼굴 안쪽까지 바를 수는 있는데 얘도 조금 내 손이 가서 바르는 것보다는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크림이 가장 많이 권장되는 이유가 구석구석 바르기가 좋아서 헤어라인 같은데 이건 바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선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랑 선크림 사이 정도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구석구석 바르기에는 좋은데 아무래도 얘보다는 코팅해주는 능력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사이 중간 어딘가쯤 대신 구석구석 바르기는 좋죠. 근데 남자분들은 이거 쓸 때 약간 저항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만 보통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안 되죠? 보통은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전신에 발라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넓은 부위에 우리가 쉽게 도포를 할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선스프레이를 좀 더 권장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선스틱을 쓰게 되면 이게 그 딱딱하게 고형으로 되어 있는 게 결국 기름으로 덩어리가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유지 시간이 길어져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워터프루프, 워터 리지스턴스 또는 내수성, 지속 내수성 이런 물을 어쨌든 막아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지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기자차라고 해서 하얗게 뜨는 그런 선크림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좀 지속력이 좋아서 우선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밖으로 나가실 때는 꼭 SPF 50 이상, PA 3+, 3+ 이런 제품들을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다 바르자고 얘기는 하고요. 피부가 워낙 얇아서 물로 거의 가득 차 있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용 제품들 꼭 사용하자고 말씀드리고 이지 워셔블이라고 해서 물에 잘 지워지면서 무기자차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느낌인데 진짜 둘 다 선택을 꼭 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선크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잘 바른다는 전제 하에서인데 저희가 양산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지면으로부터 반사돼서 올라오는 자외선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크림을 구석구석 바르시는 게 다른 노출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산만 쓴다라고 하시면은 양산도 보면은 이게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코팅도 이게 몇 %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90%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안 돼요. 우선 안 돼요. 선캡도 약간 그 투과가 되기는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서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양산도 겉에는 흰 거, 속에는 검은 거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게 제일 차단력이 좋습니다. 보통 모든 화장품들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크림은 진짜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하고 물을 섞은 거다 보니까는 금방 층분리가 일어나고 성분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꼭 개봉 후에 1년 이내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막 먹는 기름도 막 그 얘기하잖아요. 기름 상온에 두면 상한다. 선크림은 기름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잘 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만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 이게 예전에는 가시광선은 별로 차단할 필요가 없다, 질환에 뭐 병인과 크게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최근에 2022년도 따끈따끈한 논문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저희같이 이렇게 피부 색깔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이 색소 침착을 많이 유발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산화철이나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게 들어있는 좀 색깔이 있는 선크림 사용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틴티드 선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애들도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제품 사용하는 것보다 좀 좋습니다. 선크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살색의 색깔만 조금 들어간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선크림